네, 안녕하세요. 2017년 1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기하절삭기에서 창성법으로 치형을 가공하는 공구가 아닌 것. 자, 치형을 가공하는 창성법이 나왔는데 여기 창성법 뭐 이 종류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건 창성법은 인벌루트 곡선의 기하 치형을 만들기 위한 치형 가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클로이드 법과 이제 보통 두 개를 쌍벽을 이루는데 요거는 문제에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쯤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벌루트 곡선, 창성법 이 매칭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드릴 작업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뭐 한번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답은 1번인데 끝날 때 이송을 천천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끝날 때가 이제 날도 많이 열이 받아 있는 상태고 모재도 상당히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찰열이 하여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처음에도 뭐 빨리 확 넣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적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송이 느려져야 된다. 이송은 회전당 1회전 할 때 얼마나 많이 이동하느냐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빨리 집어넣느냐죠. 드릴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절삭공구의 절삭면에 평행하게 마모되는 현상. 자, 이렇게 말만 나왔는데 이 그림이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거만 보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절삭공구의 절삭면에 평행하게. 자, 이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절삭면에 평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삭면에 평행하게 마모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찾기 때문에, 자, 지금 답은 플랭크 마모인데요. 이 여유각, 요 여유각이 있는 요유면을 얘기합니다. 요유면. 재료고 재질이 이렇게 깎이죠. 이게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면서 깎아 나가는데, 요 부분, 자, 요 바이트의 요 부분이 이제 플랭크 마모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랭크면에서 일어나는 마모라고 해서 플랭크 마모고, 절삭공구의 절삭면에 평행한 곳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절삭면에 평행한 부분이므로 여유면, 즉 플랭크면의 마모를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4번. 자, 이제 리졸버가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CNC 기계의 움직임을 전기적인 신호로 속도와 위치를 피드백하는 장치입니다. 피드백할 때 쓰는 장치가 리졸버입니다. 그래서 회전각과 위치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출을 해서 맞는지 아닌지 수시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 피드백이란 말이 뭐 하고 나서 검증할 때 그럴 때 많이 쓰죠. 어떻게 검증이 되는가,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해서 피드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드백을 하는 장치가 리졸버입니다. CNC 기계에서 피드백하는 장치가 이 리졸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5번 연석숫돌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연삭 입자 C는 갈색 알루미나 아니죠. 탄화귀소죠. 탄화귀소. 그리고 결합제 R은 레지노이드 결합제를 의미한다. 자, 이게 맞는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연삭 입자의 연석숫돌의 입도 샵 100이 샵 300보다 입자의 크기가 크다. 자, 이게 이제 함정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샵 100이 숫자가 작은데 어떻게 더 크겠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샵 100은 샵 300보다 입자의 크기가 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 있을 때 이렇게 채를 만든다고 치죠. 채를 똑같이 이렇게 채를 만드는데 여기에 구멍이 100개냐 구멍이 300개냐 이렇게 따졌을 때 입자의 크기가 통과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큰 거죠? 이게 크죠. 구멍이 똑같이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더 촘촘해야 300개가 되겠죠, 구멍이.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입도 100이 입도 300보다 입자 크기가 큰 것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채도. 그러니까 입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입도는 숫자가 작을수록 크기가 크다라는 것. 입도 자체가 입자의 크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결합도 K 이하는 교환 속도, L에서 5는 중간 정도, P 이상은 연한 숫돌. 자, 그래서 여기 해설에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해 놨는데, 입도는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결합도는 숫돌 입자를 고정하고 있는 결합력의 강도죠. 예, 근데 연한 것, 중간 것, 단단한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 반대입니다. 경한과 연한. 그러니까 연한이 돼야 되고 여기에 경한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레지노이드 결합제는 B입니다. 레지노이드는 B를 사용합니다. 결합제 B.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6번은 그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수 없는 작업은 널링인데, 널링은 선반에서 합니다. 선반에서 우리 이런 모양 만들 때 있죠. 손잡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런 오들토들한 모양 만들 때 이때 사용하는 선반이고요. 자 7번은 나사 연삭기의 연삭 방법. 자 나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사를 만드는 이제 연삭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 있죠. 단식 연삭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인 연삭 방법. 자, 단식, 단산, 다인, 다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산의 개수가 하나를 갖고서 이렇게 얘가 회전하면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전진할 테니까 계속 얘를 갖고선 파 나가겠죠. 그리고 다산은 한 번에 총연공구 같이 이렇게 한 번에 갖다 대면 회전하면서 나사산이 만들어지겠죠. 그 센터리스 연삭 방식은 뭐 이런 센터 지지 없이 그냥 양쪽에서 딱 받치고 이렇게 나사산을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림을 수정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없는 거는 역식 나사 연삭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8번에 이제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한 번씩 이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잘 보시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개념이. 자, 20도에서 20mm인 게이지 블록이 손과 접촉 후 온도가 36도. 그러니까 온도가 올랐죠. 온도가 오르면 보통 재료는 팽창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팽창을 하는가 그거에 따른 뭐 오차를 찾는 건데, 자, 게이지 블록이 생긴 오차가 얼마인가? 선팽창 계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팽창 계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선팽창 계수가 아니고 변형량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델타 변형량은 우리 그 델타라고 읽죠. 델타는 원래 길이 곱하기 알파가 선팽창 계수고 델타 t는 온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원래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 온도에서 뭐 어차피 36 더하기 273도 그리고 20 더하기 273도 간의 변화량을 구하면은 어차피 이거를 안 더해도 상관이 없죠. 크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 36도와 20도 차이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델타는 L 알파 델타 t에서 L은 원래 길이죠.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20이고 알파, 그러니까 이 선팽창 계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곱하기 온도 변화량 16 이렇게 곱하면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 자체가 계산이 어렵지 않은데 식은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식은 이걸 뭐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식은 좀 정확히 외워 두시면 여기 조건들이 그렇게 적용하기 어렵지 않게 이거는 제시가 될 거니까 식을 확실히 적용하실 수 있도록 문제를 한 번 더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번 절삭 공작기계가 아닌 것은, 자, 절삭 어쨌든 바이트나 이런 걸로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프레스입니다. 프레스는 우리 이제 가공 방법이 가장 크게 나누는 게 절삭 가공과 소성 가공입니다.
철사 가공을 쉽게 얘기해서 칩이 생기는 겁니다. 뭘 깎아내거나 뚫거나 이랬을 때 칩이 생기죠. 그러면은 뭐 깎아내는 거죠. 어쨌든. 근데 소선 가공은 구부리거나 굽히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칩이 생기지 않는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성형을 하는 가공인 거죠. 그렇게 구분을 했을 때 이것들은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이고, 절삭 가공이고, 얘는 프레스, 굽히는 거죠. 꽉 힘을 크게 줘서 굽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선 가공이기 때문에 굽힌 프레스는 답이, 그러니까 절삭 가공으로 속하지 않으니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10번 선반에서 맨드릴의 종류입니다. 자, 맨드릴은 우리말로 신봉이라고 하고요. 선반의 부속 장치입니다. 그래서 맨드릴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자, 이동식 맨드릴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보시면 갱 맨드릴, 나사 맨드릴, 테이퍼 맨드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테이퍼진 거 그리고 나사를 사용하는 나사로 고정을 하는 그런 거고 이제 갱으로 양쪽에 플랜지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갱맨 드릴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1번 구멍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공물을 고정시키고 드릴이 가공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가공 위치로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드릴링 머신은 여기서 레이디얼 머신이죠.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입니다. 뭐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일감의 회전 운동과 이송을 주며 자, 여기 일감에 회전을 시키면서 이송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이렇게 빨리 시키면서 이송을 왔다 갔다 시키고 숫도를 일감 표면에 약한 압력으로 자, 숫도 표면에 이렇게 접선으로 접하게 살짝 압력을 주면서 다듬질면에 따라 매우 작고 빠른 진동을 준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가공을 할 때 이런 봉 재료를 이런 축 재료를 갖고선 겉을 다듬질하고자 할 때 숯을 접하게 이렇게 숫도를 누르면서 얘를 회전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다듬질을 하는 게 이제 슈퍼 피니싱입니다. 슈퍼 피니싱. 이렇게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3번은 간단하게 보시면 기계적 마모가 높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번도 주축대, 왕복대, 심압대, 베드 선반의 4대 구성 요소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되겠고 15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5번에 플러그 게이지의 기울기가 0.05이랍니다. 그러니까 플러그 게이지라는 게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기울기가 0.059 M2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M2의 길이가 얼마냐인데 우리 테이퍼 값을 구할 때 동그란 롤러를 이렇게 두 군데 갖다 대고 이 롤러에 이 중심값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테이퍼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롤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극단적으로 그리겠습니다. 보기 쉽게 롤러도 똑같이 평행하고 이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높이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에 간격 자, 요 사이의 간격을 구하고요. 요 사이의 길이를 알죠? 길이. 그래서 이 관계를 갖고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이 관계 값이 30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30인데,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도 각각 이만큼이 이제 올라가니까 30이겠죠. 똑같이. 30이고, 여기 사이의 값이 얼만가를 이제 구하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구하는 게. 그래서 이 값은 자, 보시면 M2에서 잠깐 지우겠습니다. M2에서 10을 빼면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이 남죠?
M2에서 10을 빼면 남는데 이제 양쪽이니까 2로 나누면 한쪽이 이거란 얘기겠죠. 예, 요 원리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기가 이 값이고 여기가 높이가 30이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 값을 구해서 기울기를 계산을 합니다. 30의 분의 M2 빼기 1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0.05니까 이 탄젠트 알파 값이 이제 0.05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선 이 관계를 갖고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하면 M2 값이 바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플러그 게이지의 뭐 의미나 용도를 묻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또 뭐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몇 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16번에 보시면 삼각함수에 의하여 각도를 길이로 계산한다. 이것만 봐도 이제 사인바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각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직접 우리가 각도기를 대고 구하는 거는 직접 측정기고 이렇게 얘와 얘를 갖고선 우리가 값들을 갖고선 계산해서 구하죠.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는 게 자체가 바로 값을 읽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 계산기입니다. 간접 측정기. 그래서 간접적으로 각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블록 게이지와 함께 사용한다. 블록 게이지와 함께 사용하죠. 블록 게이지는 굉장히 정확한 이제 블록이죠. 이게 만약에 뭐 10짜리, 9짜리 이렇게 8짜리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건데 내가 필요한 값을 갖고선 갖다 대서 이 사인바와 함께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산하면 어느 정도 정확히 나오는데 이제 45도 이상에서는 오차가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계산값과 실제값에. 그래서 45도 이상에선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한번 상기시키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상향절삭, 하향절삭 또 나오죠. 자, 보시면 네, 상향절삭은 하향절삭은 상향절삭보다 표면 거치기가 우수하다. 맞나요? 예, 맞죠. 우수한 거, 그리고 상향절삭은 하향절삭에 비해 공구 수명이 짧다. 그러니까 쳐 올리는데 가공량이 점점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가공량이 점점 커져서 공구가 파손은 덜 되는데 예, 마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 짧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향절삭에 비해서. 그리고 상향절삭은 하향절삭과는 달리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하다. 자, 상향절삭은 이 이송방향과 회전방향 간의 이 관계 때문에 백래시가 스스로 제거가 됩니다. 근데 하향절삭은 일로 회전하면서 이쪽으로 이송하죠. 그냥 뭐 좀 언뜻 봐도 고정이 잘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백래시 제거가 스스로 안 돼서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죠. 그리고 상향절삭은 하향절삭 때보다 가공물을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비슷한 가공물을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 비교하는 거는 계속 한번 뭐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상향절삭과 하향절삭 구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번 주축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킬 때 회전을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킨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밀링 부속 장치는 무엇이냐 나오면 이게 이제 뭐 밀링 부속 장치가 꼭 아니라 해도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슬로팅 장치, 슬로팅 장치입니다. 그래서 슬로팅 장치 자체의 의미이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9번 단식분할법에서 자 이거 푸실 때 그죠? 원주를 15등분 한답니다. 근데
15구멍열을 사용을 하네요. 그때는 이제 딴 거 필요 없이 40회전하면 주축 1회전하는 원리를 기억하시라 했죠. 40회전하면 주축은 1회전한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요 관계식이 중요하죠. 이제 단식분할법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이걸 사용을 합니다. 40회전을 하면 그러니까 40회전을 하면 주축이 1회전한다. 이겁니다. 주축이 1회전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15구멍열을 우리가 적용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 생략하시고 n은 15분의 40에서 플러스 15분의 10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15구멍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5구멍열에 10구멍씩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회전을 한 다음에 2회전을 시킨 다음에 10구멍씩 회전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주가 15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0도를 15등분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360도를 죄송합니다. 15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24도가 돌아가면 되네요. 그죠? 24, 38, 24도 맞죠? 그러니까 24도를 돌리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5구멍 열이니까 두 바퀴 돌린 다음에 15분의 15구멍 열이죠. 15구멍 열. 그러니까 구멍 열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돌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가면 24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축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눌러졌네요. 죄송합니다. 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40회전하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거만 빨리 이해하시면 왜 이 식을 쓰는지가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0번은 일반적인 손다듬질 작업 순서. 이거는 좀 뭐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뭐 좀 이건 암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빠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번까지 해서 1과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